탄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퇴직연금 제대로 좀 잘 좀 굴리시라고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우리말로는 사전 지정 운용 제도인데 더 어렵습니다. 이걸 좀 쉽게 알아보죠. 네.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우선은 이 디폴트 옵션 배우기 전에 퇴직연금 종류부터 좀 알아야겠죠.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우리 좀 퇴직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가 퇴직금 제도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퇴직금 제도라는 게 별게 없었고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퇴직하면 퇴직 직전에 일정한 퇴직금을 산정해가지고 그걸 일시금 받아서 그걸 노후자금으로 쓰셨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일시금 받아가지고 한 번에 막 나를 잃으신 분도 계시고 또 회사가 망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해서 연금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퇴직금 제도는 DB 제도와 DC 제도가 있고요. 재직 중에는 그래서 내가 DB형 제도라고 해서 확정급여형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거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직접 굴려보고 싶다. 종업원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DC형이라고 해가지고 확정기여형 들어가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운용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 구조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DB형, DC형으로 굴렸다가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IRP라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돈을 받아와서 그걸 퇴직 이후에도 굴릴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제도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내가 재직 중에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또 재직 후에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되겠죠. 이게 참 항상 헷갈립니다. 저도 어떻게 외우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DC형 같은 경우에는 이대호 씨, 홍길동 씨가 각각 운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DC형 가입자는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어떤 곳에 투자를 하도록 운용을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말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운용을 지시한다 그러니까 막 누가 내가 뭐 지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내가 그냥 홈페이지나 뭐 앱에 들어가서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DC형 가입자들은 운용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DB형 가입자들은 어차피 내가 퇴직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내가 운용할 필요는 없으나 DC형 가입자들은 본인이 운용할 수 있는데요. 그 운용 상품 자체가 뭐 예적금 같은 원리금 부장형 안전자산도 있고요.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도 있고요. 주식형 펀드, ETF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만약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잘못 투자했다가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위험자산에는 최대 70%까지만 편입하도록 그 제도가 어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나 주식형 ETF를 70% 초과해서 담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참 잘들 하시면 좋을 텐데 워낙 어려워서 대부분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실지도 좀 궁금해요. 뭐 통계자료 보니까 이미 그 퇴직연금 가입자의 86%가 원리금 보장형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전하게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적금 같은 것만 담아놓고 계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자니까 되게 위험하고 잘 모르겠고 얘라 모르겠다 그냥 일단 안전한 게 두고 보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시장 활성화도 도움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 본인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에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또 반면에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식형 자산으로 옮기면 또 주가의 등락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 또 1, 2년 동안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막 잠깐 1, 2년 투자하려고 위험 자산을 옮겼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갈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조금 전에 장명화 님이 DC형인데요. 디폴트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 운용 제도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뭐 DC형, 디폴트형, DB형 같은 다 성이 DC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DC 집안이네요. 진짜. 그런데 일단 디폴트 옵션으로 바뀌는 것은 DC형에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DC형을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정한 운용 방법을 정해놓는 것이 디폴트 옵션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전 지정 운용제도. 좀 어려우시지만 사전에 해서 운영 방법을 지정해 놓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모르니까 그냥 원리금 보장형이나 안전한 것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내가 설령 잊어먹고 혹은 운용을 방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사전에 지정해 놓은 방법으로 운영해 주겠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제 예금을 퇴직연금에서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만기가 됐는데 아무런 다음 이제 지시가 없는 거예요. 뭘 사라 말아라 이런 게 없죠. 그러면 6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전에 가입했을 때 내가 지정해놓은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디폴트 옵션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에서 투자자산으로 지정해 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산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 이런 걸 시행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두고자 했던 것 만기가 지났는데 네. 그 이후 6주 동안 아무 그 결정이 없으면 네. 기존에 먼저 지정됐던 방법으로 똑같이 자동 재매수가 되는. 그렇죠. 네. 아하. 그러면 이게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뭐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이제 DB형 가입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그렇죠.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예. DC형 가입자라든가 혹은 IRP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되는데요. 네. 뭐 DC형은 당연히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의무적으로 안 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갈 수가 있고요. IRP는 안 하시면 계속 하라고 문자가 올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거의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의무라 그러니까 나 하기 싫은데 이거 해야 돼?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예.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운용을 방치하고 있을 경우에 내가 몇 년 전에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해 주세요라는 옵션을 선택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디폴트 옵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서 딱 만기가 되면 또 바로 뭘 살 것인가 고민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거 의무적인 것 때문에 갑자기 뭐 내 생각과 관계없이 뭐 다른 방향으로 막 투자가 되고 있고 네. 이런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디폴트 옵션 상품도 좀 살펴보죠. 일단은 네. DC형 IRP라는 퇴직연금이 네. 이 디폴트 옵션의 대상이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상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뭐 금융회사별로 예. 디폴트 옵션에 대한 상품을 정해놨어요. 정하라 그랬는데 막 100개를 내놓고 그 중에서 정하세요. 그러면 되게 헷갈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저위험 포트폴리오, 아하. 중위험 포트폴리오, 고위험 포트폴리오, 뭐 1형, 2형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에서 10개 사이로 대부분 정해놨습니다. 어떤 메뉴판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내가 들어가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뭐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금 중심으로 100%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투자는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고. 원금 보장까지도 되는. 그럼요. 근데 뭐 중위험으로 갈수록 약간의 예금 비중은 줄어들고 투자 포트폴리오가 높아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위험으로 갈수록 대부분 투자 자산 비중에 투자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 투자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고르시면 되고요. 실제 이렇게 고르게 되면 안에 들어가서 초저위험은 예금 중심으로 하겠지만 네. 고위험으로 올라갈수록 뭐 TDF라든가 뭐 EMP라든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자동적으로 증권사에서 혹은 금융회사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TDF, 네. EMP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네. 상품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형 포트폴리오가 좀 높은 고위험 포트폴리오를 선택했을 경우에 네.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금융회사에서 TDF나 EMP 같은 상품을 매수해 주거든요. 네. 그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TDF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겟 데이트를 정해놓고 은퇴 시점을 정해놓고 그때에 맞춰서 자산을 운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았으면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가까이 올면 올수록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연금 전용으로 하시기가 좋고요. EMP 같은 경우에는 ETF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라 그래서 네. 우리 ETF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네. ETF를 또 포트폴리오 짜서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선택하지 않으셔도 네.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아마 적합한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은퇴 시점에 맞춰서 위험자산,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해주는 TDF. 네, 그렇죠. 그리고 ETF 위주로 담아놓은 펀드인 네. EMP. 네. 마지막으로 네. 그럼 이렇게 디폴트 옵션 활용하면 네. 수익률이 좀 나아지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디폴트 옵션을 한다고 해가지고 수익률이 좋아진 것은 아니겠죠. 아. 선진국에서 물론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했다가 괜히 투자 자산 비중 높였다가 주식시장이 떨어진다고 막 흔들리고 막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투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연금은 연금답게 장기 투자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신다면 아마 디폴트 옵션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꾸준한 관심. 그렇죠. 잊지 말고요. 연금 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개미스쿨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